저는 아랫동네 바닷가 지방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20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홀로 아들을 키우고 살아왔는데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겨우 편하게 살게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겪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과 제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이 지역은 아니었고 바닷가가 아니라 근처의 산골이었어요.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끌려가셨고 그 뒤로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은 사진으로만 본 것이 전부예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 혼자 5남매를 먹여 살리셔야 했죠.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다들 엄청나게 가난하던 시절이라 하루에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엄마가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 옆집에 품을 팔러 다녀도 우리 6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시간이 지나 오빠들은 장성해서 다들 결혼을 해서 나갔고 저는 다행히 중학교까진 졸업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엄마의 일을 도와야 했어요. 하지만 집안 살림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하다못해 산골이 아니라 도시에라도 살았으면 제가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운명처럼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차면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 지역에 있는 어부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내에서 간단히 결혼식을 치르고 제 짐이라고는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어요. 남편을 따라 집으로 가는데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무섭고 두려움에 다리가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농촌이건 어촌이건 전부 포장도로가 다 뚫리고 고속도로까지 있어서 다니기 좋은 세상이지만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를 굽이굽이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한번 동네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힘든 일이었죠. 그나마 평생 지겹도록 하던 농사일은 하지 않아도 됐지만 남편이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갈 때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사고가 나진 않을까 마음 졸여야 했고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거나 그물, 통발을 관리해야 하는 등 일 자체는 쉴 새가 없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저는 당장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일 못하는 새댁이 들어왔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시던지 혼자 쭈그리고 앉아 눈물 훔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거친 말 속에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마음 붙이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은 바로 옆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어머님은 시할머님에게 엄청 시집살이를 당하셨다면서 저한테는 절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 하시더라고요. 일을 못하면 혼난 적은 있었지만 절대 불합리하게 트집을 잡아 화를 내시거나 저한테 심부름 한 번 시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댁복은 있었는지 아버님도 저를 많이 예뻐하셔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간식도 많이 챙겨주셨고 남편은 너무 무뚝뚝해서 처음엔 무서웠는데 속정이 깊은 사람이라 저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은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고 한번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두 사람이 돌아오기 전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알려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날이면 밤새 잠도 못 자고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무사귀환을 빌었어요. 사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하지만 정성이 부족했던 건지 바다는 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필 뱃속에 6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평소처럼 새벽에 조업을 나갔던 남편과 시아버님은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고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과 해경에서 수색을 계속했지만 결국 찾지도 못했어요. 큰 파도에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황망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바다만 보면 남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얼굴도 못 본 우리 아버지처럼 뱃속의 아이만 남겨놓은 채 남편이 떠나버렸죠.
그런 남편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아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처럼요. 처음엔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지만 이를 악물고 살다 보니 어찌저찌 사라지더라고요. 아들을 업고 새벽같이 어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손질하고 일을 했습니다. 시장 일부터 식당 주방일까지. 배만 안 탔지 그 동네에서 다른 건 안 해본 일이 없었네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5살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형들을 따라가려다가 자꾸 넘어지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 별일 아니라 생각했었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5살이 넘어도 이러고 있으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내 큰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소아마비가 있어서 한쪽 다리는 평생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은 백신이 다 있는데 왜 예방접종을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해줬겠지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시골에 처박혀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을 치느라 예방접종 받아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 무식하고 미련한 엄마 때문에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한다고 하니 접신물에 코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 하는지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저와 아들만 남겨놓고 떠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울어봤자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우리 아들은 나이를 먹어도 한쪽 다리를 계속 절면서 걷게 되었어요. 학교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많이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동네 애들이 괴롭히는 걸 보고 쫓아가서 혼내준 적도 있는데 착한 아들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오히려 자기가 저를 달래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들 탓이 아닌데 어린 것이 모든 걸 스스로 감내하며 괜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착한 아들은 속 한번 썩히지 않고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고 그 마을 사람이 다들 그렇듯 자연스럽게 뱃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모두 절대로 뱃일은 안 된다며 차라리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아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기어코 배를 타는 아들을 보면서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들이 배를 타기 전에는 작은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저희 동네가 방송을 타고 관광객들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의 배를 타며 일을 배우던 아들이었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남의 배만 타면 돈을 못 번다며 손주에게 배를 사주라고 통장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시 돈으로 1억 가까운 큰돈이 들어있었고 맨날 남의 배만 타던 아들이 얼마 후에 남부럽지 않은 크고 튼튼한 배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 배가 생기니 쉬는 날도 없이 더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고 몇 년 후에는 대출을 받아 배를 한 척 더 사고 돈을 엄청 벌어 바다의 양식장까지 인수했어요. 아들의 사업 수완이 어찌나 좋은지 전국으로 판매 활로를 뚫어서 본인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벌이보다 양식장에서 버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쯤에 아들의 제안으로 저는 바닷가 근처 목이 제일 좋은 자리에 횟집을 차렸고 아들이 가져다주는 횟감으로 관광객들에게 싱싱한 회를 팔았어요. 다른 집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하게 주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손님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 건물을 저희 식구가 사게 되어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횟집으로 사용하는 중이죠. 저와 아들이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고 하늘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건지 이제는 금전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돈을 그렇게 벌었어도 아직까지 새벽에 나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저는 그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여전히 마음 졸이는 삶을 사는 중이에요. 보통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쌓인 스트레스와 회포를 풀기 위해 바로 술집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녀석은 누굴 닮았는지 술도 거의 입에 대질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맨날 배만 타고 돌아다니고 양식장 관리하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자라고는 만날 시간도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가끔 하루 할 일이 없어 쉬는 날이 되면 제가 하는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하길래 제가 다신 여기 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여자도 만나고 하라고 쫓아내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양식장을 둘러보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엄마로서 속이 끓고 애가 탔습니다. 본인이 아무런 말은 안 하지만 엄마가 건강하게 길러주지 못해서 몸 한쪽이 불편했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연애도 못하고 본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 그 속을 헤아릴 수도 없는 못난 엄마지만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항상 제 생각을 먼저 해주는 착한 아들이었죠. 이제 저는 아들이 참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이번 생에 바랄 것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선자리를 알아봐도 아들이 나이도 적지 않고 몸도 불편하다 보니 선자리를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쩌다 한번 만나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가 딸린 이혼녀 아니면 아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여자들한테 주선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 벌어놓은 재산도 많고 조건으로 보자면 부족함이 없는데 애 딸린 제 취자리는 절대 싫었습니다. 아들도 여자애는 영 관심이 없는지 일하는 데만 몰두하는 바람에 제가 등을 떠밀다시피 선자리를 몇 번 내보냈지만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아들놈 나이도 이제는 40을 진작에 넘어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여자엔 관심도 없어 보이길래 저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배가 항구로 들어오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1년에 한두 번이나 볼까 말까 했기 때문에 신기하게 생각했었고 밤늦게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아들은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녀석이었지만 이제서야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었죠. 그 이후로도 아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술자리에 나갔고 안 그러던 녀석이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50 다 된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크게 마음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정말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며 저를 태우고 시내로 나갔고 한 고급 양식집에서 아들은 자기 애인이라며 아가씨 한 명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저한테 생긋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참하고 단정하게 생긴 아가씨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이는 37이었고 적지는 않았지만 제 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많이 어린 나이였습니다. 평생 아들이 노총각으로 살까봐 노심초사 속이 타들어갔는데 어디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몇 달 전에 머리를 자르러 시내에 나왔다가 거기 미용실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어찌나 예의도 바르고 싹싹한지 아무리 제 아들이지만 이 아가씨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분 좋게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물었더니 다른 것보다 자기에게 잘해줘서 좋다 하더라고요. 빠르게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오나 나는 오늘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아가씨는 미용실 쉬는 날에는 저희 식당을 찾아와 설거지도 도와주고 저를 불러서 머리도 해주는 등 예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저를 부르며 어딜 가던 살뜰하게 챙기는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구미호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난 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저와 우리 아들은 그 아가씨에게 마음을 전부 내주었습니다. 예전 저희 시어머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지만 특유의 무뚝뚝함이 있었고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져서 제가 살갑게 대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나이가 한참 젊어서 그런가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예의를 차리는 것보다 이런 모습이 더 좋았어요. 아들이 배를 타고 며칠 동안 나가 있을 때는 저는 그 아가씨를 불러서 함께 사우나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곤 했었습니다. 아예 제 며느리라 생각해서 옷도 사주고 비싼 가방도 사준 적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먼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사주고 싶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 아가씨와 둘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다리도 좀 불편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너 정말 결혼해도 괜찮겠니? 나는 너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혹시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딸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제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이가 30하고 벌써 7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다른 남자들 안 만나봤겠어요? 허우대만 멀쩡한 놈 말만 앞서는 놈 다 만나봤는데 우리 철민 씨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어머님한테 하는 것만 봐도 속 깊고 평생 저만 위해줄 사람 같더라고요. 어쩌면 말을 해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치료도 많이 받았고 어릴 때보다 나아지긴 했어도 아직도 걸을 때 보면 조금씩 다리를 절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 좋아해주는 아가씨를 만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쪽 집안에는 사부인 되실 분이 안 계셨고 언니라는 사람과 사돈 어른이 나오셨더라고요. 역시나 두 사람도 모두 인상이 좋고 예의가 어쩜 그리 밝으신지 며느리 될 아이가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뱃사람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도시 여자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 살겠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늘이 내려준 또 하나의 복덩어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겨울과 봄까지 엄청 바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일단 아파트를 하나 얻어 둘이 같이 살게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와 아들이 저랑 같이 살자고 했었지만 안 그래도 나이 많은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저까지 부담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 모자가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50평짜리 제일 좋은 집으로 구해주었고 며느리한테는 나이 많은 남자 만나 결혼했다고 주위에서 손가락질 할까봐 1억짜리 외제차도 사서 주었습니다. 혼수 역시도 저희 쪽에서 다 부담했고 하이마트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것들로 혼수를 다 맞춰주었어요. 며느리도 너무 고맙다며 매일 저희 식당에 찾아와 설거지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일 시키기 싫으니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말려도 어찌나 싹싹하게 일을 잘하는지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이모들도 어디서 저런 며느리를 얻어왔냐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고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생각에 전날 밤엔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 찾아온 신부 측 며느리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참하고 예쁜 아가씨인데 며느리의 친구들이라며 찾아온 사람들은 옷차림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진한 화장의 향수 냄새와 이곳저곳에 있는 문신들을 보니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만약 우리 며느리가 저런 모습이었다면 아무리 아들이 좋다고 해도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부터 우리 동네 수협조합장까지 다 찾아와 축하해주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참 오는 손님들 맞이하며 바쁘게 보내다가 몇 시간 만에 화장실을 갔는데 평소 안 입던 치렁치렁한 한복이 너무 불편했어요. 겨우겨우 힘겹게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려던 참이었죠. 야, 진짜 웃기지 않냐? 은영이 쟤는 벌써 저기 몇 번째야? 저 정도면 결혼식도 경력으로 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도 아주 종류별로 골라 입네. 이번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돈은 제일 많아 보이긴 하더라. 사기쳐서 교도소까지 갔다 오더니 거기서 돈 많은 남자 잡는 법이라도 배워왔나 보네. 전 남편이랑 잘 끝낸 건 맞아? 전 재산 다 들고 도망치는 바람에 죽이네 살리네 완전 난리도 아니었잖아.
제가 한복을 정리하고 물을 내리고 나갔더니 방금 대화를 나눈 여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우리 며느리 이야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속으로 무슨 험담을 저렇게 살벌하게 하나 싶었습니다. 손을 씻고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손님들이 북적거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식을 마치고 패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가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이 끝나면 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때문에 둘이 편하게 쓰라고 용돈을 좀 가져왔는데 몰래 며느리 지갑에 넣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우리 며느리 이름은 지혜였는데 지갑 안에 있는 한 포인트 카드에 적혀있는 이름이 신은영이라 써있더라고요. 아까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자들이 이야기했던 은영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정신없이 며느리를 찾아 돌아다녔고 1층에서 자기 친구들을 배웅하고 있는 며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봤던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우리 며느리와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로 달려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너 이름이 신은영 맞니? 이번이 초혼이 아니었어? 너 감옥도 다녀온 게 사실이야? 제 입에서 신은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이 어떻게? 저는 이성을 잃고 며느리에게 달려들었고 주변 사람이 저를 뜯어 말렸어요. 사기로 감옥까지 다녀온 전과가 있고 이전에 3번이나 결혼을 했던 여자가 제 며느리랍시고 패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만 안 둔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었고 평소 혈압이 있던 몸이라 그런지 혼자 화를 내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고 아들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겨우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나 했더니 그런 불려우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아들도 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의 본명은 신은영이 맞았고 마지막 3번째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을 다 들고 도망을 쳤나 봐요. 그래서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름을 신지혜로 가명을 사용했나 봅니다. 아마 저희 아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목적으로 접근했겠죠. 상견례와 결혼식에 받던 사돈 역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썼더라고요. 진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과 그 여자가 사귀는 몇 달 동안 여러 번 돈이 필요하다며 적게는 300에서 많을 때는 2천만 원까지 총 4,500만 원에 달하는 돈까지 우리 아들에게 뜯어간 상황이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아파트에 최고급 혼수와 외제차까지 사줬으니 진짜 접신물에 코를 박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은 취소였고 사기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미 전과가 2번이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 후에 신은영이라는 그 여자는 경찰에 잡혀서 다시 재판을 받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된 거라며 웃더라고요. 이걸 잘 됐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에게 한 번 당했다고 하기엔 아들과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걸 포기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나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